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벽 뒤에 있는 선물을 우리가 만질 수는 없잖아. 근데 봤어.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빨리 생겼다는 거죠. 약간 우주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요거 또 이렇게 가야죠. 우리 매번 이렇게 가잖아요. 너무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주민. 갑니다. 참 이런 너무 좋아요. 와, 저기 가면은 되게 어두운 영역이 있어요. 그러네요. 저 가운데 보면은 진짜 어둡죠. 네. 저 암흑성운입니다. 먼지가 너무 많아서 빛이 안 들어가는 저 암흑성운을 제임스 웹이 본 거죠. 저 암흑성운 속을 봤더니 와우, 새끼별이 보입니다. 와. 암흑성운도 뚫고 보는 제임스 웹. 와, 이건 항상 소름 돋는 것 같아. 천체 L483이라고 하는 원시별입니다. 원시별. 새끼별이라는 거죠. L483이 관측이 됐습니다. 제가 L1523이라고 하는 원시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가장 가운데에 새끼별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가운데 네. 새끼별이 있어요. 중앙부가 되게 밝게 빛나고 있죠. 네. 저 중앙부가 저기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두 개의 원시별이 있습니다. 새끼별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두 개의 다른 스펙트럼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가운데는 매우 두꺼운 먼지 구름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보이지는 않지만 양쪽으로 뭔가가 뿜어져 나오고 있죠. 맞아요. 네, 오렌지색, 분홍색, 푸른색. 이게 뭐냐면은 별이 생성될 때 모여있던 이 가스들이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새끼별이 생길 때는 엄청나게 큰 제트 같은 게 나오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건데 그 제트 같은 게 나오면서 저희 여기 있는 가스들을 이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왼쪽 부분에 보시면은 분홍색이 되게 복잡한 구조가 보이거든요. 여기는 뭐 충격파 같이 보이죠. 오른쪽은 쭉 뻗어나가잖아요. 오른쪽은 쭉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왼쪽에는 뭔가 부딪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게 뭐냐면은 왼쪽에 불춘물이 이전에 나와 있던 가스 분출물하고 충돌하면서 생긴 충격파 같은 것들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은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 저 가운데에 새끼 원시별이 있고 네. 가운데 밝은 중심부가 있죠. 저 오렌지색으로 빛나는 중심부는 원시별에서 나오는 빛의 먼지가 얇은 부분을 통과를 하면서 만드는 이제 반투명한 원뿔 같은 게 있고, 아까 저 왼쪽입니다. 저 충격파 같은 게 보이죠. 저 V자 형태의 가운데 보시면은 어두운 지역이 있어요. 네. 지금 가만히 보시면 V자로 어두운 지역이 보이죠? 네네. 까만 지역이 가운데 중심부에 V자로. 맞아요. 네, 저기는 실제로 물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먼지가 두꺼워서 빛이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먼지존이었군요. 먼지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두꺼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죠? 진짜 너무 예쁘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L483은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뒤에 여러 이제 배경 별들이라든지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은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원시별이 저렇게 태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원시별의 모습도 이미지가 잘 나왔다. 너무 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장 주시면요, 불꽃 성운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불꽃 성운의 모습을 우리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거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불꽃 성운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게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모습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면은 저기가 먼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저 안을 뚫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저 A 지역, B 지역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A가 바로 지금 왼쪽에 있는 A 저 지역, 까만 지역을 우리가 봤던 거고, 네. B 지역은 오른쪽에 아래에 보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A 영역을 조금 자세히 보면 오렌지색하고 막 붉은색이 섞여 있죠. 많은 충격파가 생기면서 막 생겨나는 별들의 분출물들이 저기에 막 저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충격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여러 저런 다양한 형상들이 생기고 파란색으로 막 태어나고 있는 별들도 보이죠, 저 안에서. 네네. 새끼별들도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저 아크 모양으로 이렇게 줄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저기는 정말 별들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가스 같은 것들이 충격파가 저기에 저렇게 딱 생긴 거. 왜 여러분들 전투기 음속으로 빵 돌파하면은 이렇게 전투기 주위에 이렇게 막 충격파 네. 하얀색으로 생기는 생겨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저 아래 아크 모양으로 이렇게 충격파 전선으로 가서 저기에 밀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물질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저기 물질들이 벗어나다가 저기서 꽝 하고 벽에 부딪힌 것처럼 저런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아까 저 충격파로 생긴 저 지역을 더 확대를 한 거예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래서 저기 보면은 왼쪽에 작게 1번, 네.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2번, 그다음에 아래쪽에 3번 이렇게 있잖아요. 1번, 2번, 3번들의 위치의 별들이 각각 밝기하고 다른 색상을 보이는데 그 앞에 있는 먼지의 양하고 밀도가 달라가지고 다 저렇게 색깔들이 다른 모습. 저게 다 지금 막 태어나고 있는 새끼별들이. 저기는 별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고 있는 별 생성 영역, 성운이라고 할 수 있죠. 완전히 애기 별들이죠. 그래서 방금 보신 저 이미지들은 별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과정들, 그 먼지들이라든지 그 뿜어내는 현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 전체를 볼 수 있지만 이제 근데 그 중심 여기 보시면은 까만 지역은 이제 기존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적외선으로 관측을 해도 너무 밀도가 높으니까 저 안에 새끼별들이 있을 거는 알아. 근데 정확히 어떻게 태어나고 네. 있는지를 몰라. 근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감도가 워낙에 높고 그 안쪽을 뚫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플레임 네뷸라도 관측을 했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나서 제임스 웹이 또 새로운 걸 관측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외계 행성은 이미지로 찍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게 한계인가 그랬더니 아니었어요. 제임스 웹이 외계 행성도 이미지로 찍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신 이 자료입니다. 네, HR8799라는 별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을 직접 저렇게 이미지로 촬영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찍었냐? 왜 근데 별이 있는 위치를 진짜 그냥 별 모양으로 찍어놨을까요? 저기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한 130광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죠. 별이 너무 밝으면 그 주위에 행성들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여기 있으면은 별을 이렇게 가린 거예요. 별을 가리면은 주위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 운전하다가 햇빛이 너무 세면은 선바이저 내리죠. 그러면은 주위가 다 조금 잘 보이죠. 네.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제임스 웹에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가운데에 별이 있는데 그거를 가린 거예요. 그래서 가렸더니 저렇게 4개의 행성이 직접 찍혔어요. 저거는 니얼캠이라고 하는 근적외선 카메라의 코로나 그래프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행성계에 직접 찍은 이미지인데 네. 요게 4개의 저 친구들이 가스 행성 뭔지 아시죠? 땅이 없는 목성과 같은 토성과 같은 천왕성, 해왕성과 같은 그런 가스 행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목성형 행성이에요.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B라고 되어 있는 가장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점이 이 시스템에서 흔히 치자면 해왕성에 속하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가 이 시스템에서 두 번째 있는 별이라고 보시면 될. 그 다음에 D가 그래서 세 번째로 가까운 별입니다. 그리고 E가 그 다음 먼 별이 C하고 D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이 E가 이제 별의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행성들은 공전하고 있는 거죠. 저 8799를 공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색상이 왜 저렇게 다르냐? 저 색상 차이는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해왕성하고 목성하고 토성하고 천왕성하고 색깔이 다 어때요? 다 달라요. 목성은 약간 황토색 같은 거, 토성은 더 진하죠. 천왕성, 해왕성은 되게 짙은 파란색 같은 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다르냐면은 대기 성분이 다 다르기 달라서.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색의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희귀한 게 뭐냐면은 직접 관측된 외계 행성 중에서 매우 희귀한 사례.
보통은 그냥 점으로만 찍혀요. 점으로만 찍히는데 저 정도로 어느 정도 형태도 보이고 색깔도 보이고 요런 거는 되게 희귀한 자료다. 희귀한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도 다른 별입니다. 51L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를 가렸더니 저기에 별이 있습니다. 저것도 97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데 HR 8799하고 같이 이번에 촬영이 됐거든요. 저기에 거대 가스 행성이 있어요. 저기 주황색으로 보이는데 저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저기 형태가 안 보이고 주황색으로 보이고 모양이 동그랗지가 않고 네, 막 뭔가 이렇게- 막 불길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있죠. 그런 모양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직 새끼별이라서 형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여전히 열을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도 막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지구 같은 것도 막 충돌하고 막 만들어지고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건 행성이기는 한데 만들어지고 있는 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자료만 보시면은 저 B의 모습을 보더라도 네. 이 행성이 정말 뜨겁고 아주 젊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열을 방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젊기 때문에 불지옥입니다. 근데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 정도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R 8799 저기 보면은 저 가운데 E 있죠? 네. 저 E는 뭐냐면은 저 이 행성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 그래프가 뭐냐면은 그래프 X축은 일단 파장이에요. 저 행성에서 나오는 빛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로 갈수록 더 많은 빛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란색 선이 무엇을 의미하냐? 낮은 금속 함량을 가진 대기 행성의 모델. 그러니까 금속 함량이 많지 않은 대기의 모델인데 파란색 선은 낮은 대기 함량, 그다음에 저 노란색 선 있죠. 저 대기에 금속이 많을 경우에는 저렇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한 건 저 빨간색 점이에요. 선이 아니고 저기 보면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오차 범위가 있기는 하지만 빨간색 점이 있는데 저게 바로 웹 우주망원경이 실제로 관측한 행성의 데이터 포인트예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모델이랑 가장 비슷해요? 노란색 모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행성의 대기에 지금 이산화탄소랑 일산화탄소 대기가 저 지역에서 검출이 되는데 지금 저기에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상단량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존재한다. 왜냐하면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존재를 하지 않으면 저기서 떨어지지 않아요. 대기에 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걔네가 있으니까 흡수를 하는 거예요. 대기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저기에 왼쪽에는 위에 있다가 뚝 떨어졌죠. 뚝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저 대기에 흡수가 됐다. 저기에는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존재를 한다는 게 이번에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직접적으로 저렇게 외계 행성에서 검출이 된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존재한다는 거를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도 약간 금성과 같이 지옥 펼쳐져 있는 게 아닌가. 색깔도 보면은 약간 금성 색깔 같죠. 그렇네요. 네, 이렇게 관측 결과를 통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외계 행성을 많이 관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찍을 수 있는 능력도 보여주고 대기 분석도 여전히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놀라운 관측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가보도록 할까요? 또 다음 타겟으로 갑니다. 네, 갑니다. 여기 또 놀라운 게 펼쳐지거든요. 점점 가고 있습니다. 검게 보이는 건 대부분 먼지존인 거죠? 네, 먼지존이에요. 기가 막히네요. 이번에도 저 검은 지역 쪽으로 갑니다. 네. 검은 지역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죠? 저 검은 지역 안에도 저렇게 많은 별이 있는 거예요. 이야. 저기 뭐가 있어요. 오. 줌을 당겨봤더니 이야. 이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우주의 토네이도라는 별명을 가진 HH4950이라고 하는 허빅하로 천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허빅하로 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생기고 있는 어린 별, 큰 질량을 가진 어린 별이 생길 때 주위에서 이렇게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 우리가 제트라고 부르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속으로 뿜어져 나오는 제트가 주위에도 뭐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충돌을 하면서 저렇게 형태를 만들어내요. 별 탄생 영역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까만 지역으로 들어갔죠. 암흑성운으로. 거기에는 물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네. 거기서 별이 생기고 있는데 저 원시별에서 나오는 Z의 일부분이에요. 진짜 원시별은 저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이 프레임 바깥이야. 네. 양쪽으로 뿜어 나오는 그 Z의 한 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에 있어요. 아까 이미지에 본 거 오른쪽 아래, 저 아래 그 본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별명이 있어요. 우주의 토네이도라. 토네이도가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의 토네이도다라고 별명이 생겼습니다. 저게 지구로부터 한 630광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네. 언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 왼쪽이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적외선으로 찍은 모습입니다. 저 때만 해도 저게 해상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였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보면은 완전히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고 세부적으로 보이죠. 충격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몽글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죠. 네네. 저기 이제 가면서 충격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충격파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진짜 희한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나선 은하는 약간 시강이기는 하지만 전혀 상관없다는 게 저 겹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 보는 시선에 그냥 겹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저 안쪽에 세부 구조가 얼마나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지, 저 안쪽에 별이라든지 필라멘트가 꼬여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격파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원시별에서 이제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엄청나게 고속으로 나오는 가스일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주위의 물질들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뿜어져 내는 거죠. 저렇게 충격파를 만들어내는 거죠. 망원경 하나 바꿨을 뿐인데 엄청나죠. 그리고 주위에 보시면은 뒤에 다 은하예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그냥 찍어도 저만큼의 은하가 다 걸린다. 엄청나죠. 우리 계속 이제 먼 우주로 갔다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아주 가까운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우리 태양계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 뭐죠? 보이저 탐사선이 찍은 해왕성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해왕성이 이제 보이저가 찍은 네. 해왕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 제임스 웹이 예전에 네. 해왕성의 모습을 찍은 적이 있어요. 저 영롱하게 빛나는 유리구슬, 그 다음에 저 중간중간에 밝은 건 구름, 그 다음에 주위에 고리,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허블 우주망원경도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다 찍었어요. 보이저 2호가 1989년도에 찍은 모습이 왼쪽의 모습이고요.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게 저 가운데에 있는 모습이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게 저 오른쪽의 모습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왜 다르냐? 적외선으로 찍었고 저 해왕성은 메탄으로 된 대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적외선은 엄청 반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진짜 유리구슬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가장 비슷하죠. 직관이라는 게 맨 왼쪽에 보이저 2호가 카메라로 찍은 거니까. 근데 이번에 해왕성을 찍었는데 뭐가 관측이 됐냐면은 놀랍게도 오른쪽에 약간 초록색 이렇게 보여요. 보이죠? 네. 왼쪽은 허블 우주망원경이고 네. 허블 우주망원경에 제임스 웹이 관측한 적외선 영역을 입혔더니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초록색 영역이. 저게 뭐냐면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네. 오로라. 와. 그동안 우리가 토성이라든지 네. 목성이라든지 심지어 천왕성에서도 오로라가 관측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해왕성만 오로라를 관측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적외선으로 처음으로 오로라를 관측을 한 거죠. 야. 왜 오로라를 관측을 하지 못했냐면은 그동안 오로라를 관측하지 못한 이유가 저쪽이 너무 차가웠대요. 1989년도에 처음으로 가봤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해왕성을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명왕성은 이후에 호라이즌 탐사선이라는 게 가서, 명왕성은 가서 하트 모양 있죠. 그 모양도 찍어 왔는데 해왕성은 가지를 못해요. 해왕성은 1989년도 이후로 지금 온도를 재봤더니 그때 온도보다 반이 떨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대기가 추운 거죠. 왜 그런지는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로라가 직접적으로 관측이 안 됐던 거예요. 시각적으로 너무나 차가우니까. 근데 적외선으로 보니까 오른쪽에 저 중위도 지역에 저렇게 보이더라.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목성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목성의 오로라도 극지방에 보이고 지구의 오로라도 극지방에 가야 보이죠. 토성의 오로라도 극지방에서 보여요. 근데 해왕성은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왜 그러냐면은 해왕성
천왕성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봤을 때 골이 옆으로 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천왕성이 이렇게 누워있지. 맞아요. 걔 누워있어. 지구 자기도 한 번씩 북극과 남극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쟤는 그러니까 자전축하고 자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북쪽인 거야. 저기서는 나침반을 보면은 저 중위도 지역이 북극인 거예요. 천왕성은 회전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쟤는 자축이 기울어져. 자기 축이. 그래서 자북하고 진북이 다른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위도 지역에서 저렇게 오로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측되지 않았던 해왕성의 오로라가 드디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처음으로 관측이 되었다라고 이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예전에 우주 초창기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은 우주의 제2온화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주의 제2온화가 있었어요. 자료 잠깐 보실까요? 맨 왼쪽이 빅뱅입니다. 너무나 뜨거웠죠.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모든 게 플라즈마 상태로 있어서 저기에서 생겨나는 빛들이 저기에서 갇혀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태양 속을 들여다볼 수 없듯이. 태양 속은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불투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태양 속에 있는 빛이 갇혀 있는 거예요. 태양 중심에서 생긴 빛이 표면으로 올라오는데 얼마 걸린다고 그랬죠? 엄청 오래 맞아. 몇십만 년 걸려요. 그리고 태양 표면으로 뿅 와서 우리한테 오는 데는 8분밖에 안 걸리지만 맞아요. 태양 중심에서 표면까지 올라가는데 몇십만 년이 걸린다. 맞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 안이 너무 빽빽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저 우주 초창기가 그랬습니다. 우주 초창기가 저 뭔가 지도 같은 거 있고 리컨비네이션이라고 써 있는 거 전에 뭔가 되게 밝죠? 저게 이제 모든 빛들이 저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저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리컨비네이션. 우리는 재결합 시대라고 부르는데 빅뱅 후 약 38만 년 전에 우주가 점점 식다가 얘네가 식으면은 자석이 철에 딱 붙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석이 있잖아. 이렇게 가까이 가다 보면 안 붙다가 갑자기 팍 붙잖아. 어떤 지점이 되면 딱 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갑자기 자석처럼 모든 원소들이 이렇게 따다다다닥 붙은 거예요. 핵하고 전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빡 생기지. 그쵸. 빽빽했던 공간이 빡 생기잖아요. 공간들이 많이 생기죠. 왜냐면 얘네가 다 흩어져 있다가 딱 붙어버리니까. 그럼 빛이 쫙 빠져나가. 갇혀있던 빛이 쫙 빠져나가면서. 그럼 그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 빛이 빠져나간 그 순간의 그 흔적을 우리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다. 우주 배경 복사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빛이 쫙 빠져나갔잖아. 넓은 공간으로 일단은 빠져나갔어. 빛은 일단 생겨나간 건 빠져나갔어. 그리고 나서 빛나야 되잖아. 뭐가 빛나? 빛날 게 없어. 별이 있어, 뭐가 있어. 그렇다고 수소 원자가 빛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빠져나간 그 흔적은 우리가 지금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로 볼 수는 있어.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잖아. 우주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적으로 암흑기가 있어. 우주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완전 깜깜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첫 별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저 순간을 우리가 암흑시대, 암흑의 시기, 다크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맨 왼쪽 빅뱅에서부터 지금 저기 다크 에이지까지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수소들이 꽉 차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얘네들이 처음으로 별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들이 있겠지. 별이 태어나기 시작할 거잖아요. 처음 별이 태어나기 시작했어. 처음 별이 태어나고 이제 별들이 여기도 태어나고 저기도 태어나고. 별이 어때요? 뜨겁잖아. 그쵸. 그럼 주위에 있는 가스들을 처음의 시대처럼 플라즈마 상태로 주위를 이렇게 다 흐트러뜨립니다. 완전히 다 이온화시켜요. 그때 맨 처음에 생긴 별들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무거워서 에너지도 엄청나게 나. 그러면은 그 주위에 수소들이 있고 가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다 열받은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차갑던 우주가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들이 오면서.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 있던 중성 수소들을 다 뜨겁게 해서 다 이온화시켜요. 그러니까 맨 처음의 상태가 다시 되는 거예요. 별들이 거기를 뜨겁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뜨거워졌어. 그러니까 다시 원래 상태가 된 거야. 빛이 못 빠져나가. 이거를 우리가 제2온화 시기라고 불러요. 제2온화 시기. 자료 다시 한번 주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다크 에이지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Formation of the First Star, First Astronomical Object라고 그러는데 그냥 첫 번째 별이 생겼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 하얀 점들이 별이에요. 근데 별 주위에 이렇게
공기방울 같은 게 있지. 네네네. 그 지역을 다 몽글몽글하게 빛이 못 빠져나가 거기를 이온화시키는 거야. 군데 다 이온화시키니까 저기서 생긴 빛이 오른쪽으로 못 빠져나오겠지. 네. 근데 최초의 별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에너지가 0.0001%도 못 빠져나오는 것인가요? 요거가 핵심입니다. 우주 초창기에는 0.00001%도 못 빠져나왔어요. 애초에 맨 처음 시작에는 아예 0도 못 빠져나왔어요. 다크 에이지까지 우리가 갔어요. 네. 0.1 빌리언이라고 돼 있죠? 그게 한 1억 년 정도예요. 1억 년 정도까지는 우주에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었어요. 어두운 세상이. 그러다가 수소들이 몽글몽글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네요. 첫 별이 생깁니다. 첫 번째 별이 생겼습니다. 네. 우주에서 첫 번째 생긴 별은 그 당시에 우주는 금속이란 게 존재를 안 했어요. 수소만 있었어. 수소하고 헬륨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 수소하고 헬륨만 있으면 별이 엄청나게 커져야 돼요. 그래서 최초의 별은 말도 안 되게 컸어요. 그거를 우리가 팝3 스타라고 그래. 제3종족별. 네. 짱 큰 별. 짱 큰 별? 역대급으로 제일 큰 별. 지금 우리 우주에서 제일 큰 별은 잽도 안 될 정도로 제일 큰 별.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점으로 보이지만 쟤네는 겁내 짱 큰 별이에요. 근데 저기에 별의 주위에 버블이 있죠. 네. 저 버블이 무슨 영역이냐? 뜨겁잖아요. 짱 크면은 엄청 뜨거울 거야. 그쵸. 저 영역은 엄청나게 뜨거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 풍선 영역은. 주변은 플라즈마 저 상태겠네요. 영역은 플라즈마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저 별들이 여러 군데 엄청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아, 그래서 맞아. 우주 전체가 이온화 거품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자료에서 핑크색 영역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저 첫 번째 별은 우리가 맨 오른쪽에 있는데 이 버블을 뚫고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첫 번째 별빛을 보지를 못해요. 도달을 하지를 못해서 걔네들이. 자, 첫 번째 별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되게 부정적입니다. 볼 수 있는 방법이 구조적으로는 현재는 없어요.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게 중력파예요. 네. 중력파는 뚫어서 보는 거니까 빛이 아니니까 에너지 타입이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 기술이 안 되는 거죠. 저기 1 빌리언이라고 돼 있죠. 네. 10억 광년. 네. 저 때부터 버블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저 버블 뒤쪽은 못 보는데 버블이 없는 애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뭘 했냐?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일 한계가 한 1 빌리언 근처예요. 물론 딱 끊어지지는 않지만 7억 년에서 5억 년 정도로, 길게 봐서 5억 년 정도로 봅시다. 5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까지는 볼 수 있어. 거기가 거의 시작이야. 근데 이번에 뭘 봤냐면은, 그럼 저 핑크색부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검은색 지역 안쪽에 저 빨갛게 보인 점들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야. 왜냐면은 까만 지역에 가려 있으니까, 버블에 가려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허블이 2009년에 저기까지 뚫었어. 2009년에 13이라고 돼 있는 130억 년까지 뚫었어. 그리고 2012년도에 더 앞으로 뚫었어. 근데 저 시기도 거의 이제 리아이오나이제이션 시기야. 왜냐면은 검은 게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서서히 없어지니까, 버블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138억 년의 우주가 시작인데 134억 년? 뭐 이렇게까지 간 거야.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저 맨 왼쪽에 우주 배경 복사 있죠. 저거를 에너지니까 저건 뚫고 나와서 보고, 빛은 우리가 볼 수가 없었던 거야. 보고 싶은데 걸리는 거야, 저렇게 계속. 다 흡수가 돼가지고 밑에 아, 네. 잘리는 거예요. 못 네.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저 오른쪽에 빨간 거 나오죠. 네. 저 은하를 하나 관측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재이온화된 시기가 5억 년 정도라고 봤거든요. 근데 제가 3억 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앞이죠. 엄청나게 큰 구멍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의 별과 은하에 가까운 상황이죠. 이게 두부 썰듯이 딱 끊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몽글몽글 없어지니까 어딘가에는 이렇게 뚫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뭔가 빈틈이 있겠죠. 진짜 새빨개요. 진짜 멀다는 거. 저기에서 나오는 특이한 방출선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라이먼 알파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번에. 라이먼 알파라는 방출선이 있어요. 그게 빛이에요. 걔를 보면은 그 별을 본 거예요. 저 가운데 빨간 저거는 이제 점을 찍은 거고, 정말 네. 빨간 작은 저게 있어요. 저기 표시를 한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 저기서 라이먼 알파 방출선이 나왔는데, 그 라이먼 알파 방출선이 나왔어. 라이먼 알파 방출선이라는 걸 라이먼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기가 라이먼 알파 선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저긴 누가 봐도 원빈이야. 누가 봐도 원빈이잖아. 그냥 그런 식으로 딱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런 선이 있어요. 그 선이 검출이 됐어. 이건 누가 봐도 라이먼 알파라는 선이야. 근데 얘는 언제인지를 이 선을 가지고 알 수 있는데, 빅
빅뱅 이후에 3억 3천만 년. 많이가 엄청 빅뱅 그죠? 이후. 그러면은 5억 년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우주 제2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주 제2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까 그 거품으로 가득 찬 그 상태인데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조적으로는 그 거품 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품을 뚫어서 본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그쵸. 팽창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생각보다 팽창이 더 빨리 일어났을 수 있다가 하나의 과설이고, 그리고 이게 관측이 됐다는 거는 이미 이 은하 주변에 거품이 틈이 여기에 존재를 했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5억 년에서 10억 년이라고 생각했던 이 라인이 더 앞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주에 별이 엄청나게 빨리 생겼고 은하도 엄청나게 빨리 생겼고 이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타임라인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 근데 봤다? 근데 시간을 재보니까 이 타임라인이 절대 볼 수 없는 시기인데 이거다? 그러면은 관측적으로는 제임스 웹이라고 해도 볼 수가 없는데 봤다? 그러면은 이 시기 자체가 이렇게 간 건가? 라는 게 우주 모델이 바뀌는 거죠. 소름 돋았어. 네.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벽 뒤에 있는 선물을 우리가 만질 수는 없잖아. 근데 봤어.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빨리 생겼다는 거죠. 약간 우주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다크 에이지 존이 짧아졌다는 거죠. 아니면은 저 제2온화 상태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네. 어떠한 이유로든 특정 지역에서는 저 제2온화 시기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됐을 수도 있다. 어떤 데는 구멍이 더 생겼을 수도 있다. 그 가설이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관측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발견이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처음에 태초에 에너지가 생긴 그 흔적이 있었고, 그걸 우리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서 온도 차이로 이렇게 볼 수 있었고, 그 사이에 최초의 별에서 나온 빛을 보려고 그랬더니 구조적으로는 볼 수가 없다. 네. 왜냐면 그 거품들이 있기 때문에 빛이 지나면서 이온화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게 왜 빠져나올 수가 없는지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원리는 빼고 나올 수는 없다. 네. 나올 수 없는 개념은 제가 다 대충 이해는 드렸죠. 볼 수 없는 그 공간 속에 있는 게 보였다. 제임스 웹으로. 그러면은 이건 진짜 볼 수 없어야 되는, 구조적으로 볼 수 없어야 되는 건데 보였다면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타임라인이 이렇게 옮겨가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만 특정 지역은 볼 수가 있었다. 그 두 개가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항성의 우주 속으로 해서 따로 다룰게요. 이건 녹화본으로 제가 따로 다루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함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